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대로 김정은이 드디어 서부전선 연합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를 또다시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김정은이 약 20일간 원산에 피신가 있으면서 동부전선 부대들의 사격 대항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또 이틀이 지나 미사일을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김정은이 이제 오래지 않아 평양에 올라오게 될 것이고 올라온다면 바로 서부전선 부대들의 시차를 강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은 제가 뭐 점쟁이가 되거나 또 뭐 구슬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저희들이 김정은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예측하고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하여 이번에는 서부전선 부대를 시찰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그 정보를 입수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은 바로 평양에 올라오자마자 하루 동안에 평양에 있으면서 바로 평양시 종합병원 건설이라는 대규모 건설을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착공식에 첫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일반 몇 사람들 고위계층 간부들 몇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대규모 평양시 인민들의 행사로 했습니다. 수십만이 모여서 김정은의 착공식을 북한 주민들이 지켜보고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부대에만 계속해서 시찰하고 전선부대들을 방문하고 현지 지도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지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을 바라볼 때 김정은 우리를 버렸구나. 또다시 선군 정치로 회귀하고 이제는 우리 인민들, 북한 일반 주민들, 먹고 살기 힘든 이 북한 우리 인민들은 다 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평양 종합병원 건설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합병원 건설을 금년도 75돌이죠. 당창건 75돌 시대는 2020년 10월 10일까지 끝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끝내지 못할 겁니다. 뼈다귀는 올려 세워놓고 겉모습은 번들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부 시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차차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동부전선 부대들을 시찰하고 바로 서부전선 평양에서 하루 이틀 머물고 나서 왜 또다시 서부전선 부대들을 시찰했을까요? 지금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부들은 물론이고 인민군 장병들에게조차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이나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아직도 신우주 철교, 압록강 대교죠. 압록강 대교 그 교두보를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도 문 닫고 중국도 그 세관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폐쇄했기 때문에 중국이 세관이 열 수가 없는 거죠. 단 한 대의 자동차도 북한으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행여나해서 그것을 약 4일 동안 관찰을 시켰습니다. 압록강 대교를 관찰을 시켰는데 그 4일 동안에 들어간 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 완전히 폐쇄했다고 합니다. 또 신우주에서 단동으로 오는 열차,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열차가 하루에 한 번씩 나왔는데 평양에서 출발해서 신우주를 거쳐 단동으로 오는 국제열차가 있습니다. 이 국제열차가 심양을 거쳐 북경으로 가서 다시 다음날 돌아오는 노선이 있었는데 이 철도 역시 지금 한 달째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기, 철도, 항만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켰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이 전염병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염병을 막지 못한다면 김정은이 국가 전망이 위기에 달릴 수도 있다는 말을 직접 할 정도로 지금 북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 한 달 반 동안 이제는 2달이 다가오죠. 1월 23일부터 모든 교두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만 2달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 2달 동안에 북한에 물자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가 되겠습니다. 단 한 개의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막은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막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물자를 통해서 또 인적교를 통해서 전염병이 감염된다면 그야말로 북한이 생긴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입니다. 김정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민군 부대들을 시찰하고 있고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김정은의 목적이고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부대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군부대들을 강행하고 군부대 현지지들을 강행하고 또다시 평양에 돌아와서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 서부전선 연합부대들을 시찰한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바로 북한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파구는 항상 북한이 어려울 때마다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았는지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70년도 8.28 도끼만흥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97년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대미 강경 노선 아니면 대남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몰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70년대는 김일성이 직접 북한을 통치하고 반대파가 단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김정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에게 칼을 빼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을 지지하는 기반 세력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은 모두가 다 김일성 사람들이고 김정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김정은한테 충성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그 명분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는 자기 고모부와 고모까지도 무자비하게 처형한 바로 살인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효가 아니라 바로 살인마 독재자라는 것을 많은 북한 엘리트 계층과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대비도 안 되는 포갑정치, 공포정치, 총살정치를 하고 있는 이 김정은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단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여정이나 이설주, 현송월, 최선희와 같은 여자들 몇 명, 그 나약한 여자들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도 지금은 화면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최선희는 자기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현송월도 이번 이 전염병 사태 이후 김정은의 옆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약한 여성들마저도 이번 전염병 사태로 해서 김정은의 옆을 다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오목한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오목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무력 도발입니다. 북한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아무리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 몰리더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런 상황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침묵을 지킬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김정은을 지켜줄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이나 북한 인민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또 앞으로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이번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동해 전선 부대를 시찰할 때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면 약 한 200km 나갔죠. 이번에는 선천군에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쏜 미사일은 북한의 허리를 가로질러 가는 아주 무모한 모함을 동반했던 미사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만약시 날아가다 떨어지게 되면 북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천에서부터 김책으로 가는 김책 앞바다, 허리를 가로질러 동해바다에 떨구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탄착이 될 수 있도록 허리를 가로질러 가는 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약 400km 이상이 날아갔다고 한다면 최전방, 황해남도나 강원도에서 최전방에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고 쏜다면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부산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 이런 무모한 도발을 계속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극지전을 도발할 것입니다. 그 극지전 도발의 첫 피해자는 백령도, 연평도, 소해, 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은 3군단, 4군단, 8군단이라는 이 소부전선 부대, 연합부대들의 포사격을 직접 지휘했고 특히 소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이 4군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격식이 4군단장으로 있었던 부대입니다. 김격식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천안함 폭침 사건입니다. 김격식과 김용철이 작품 천안함 폭침이라고 이미 많은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격식과 김용철의 이 작품은 당시 인민군 대장이었던 김정은에 의해서 작전이 수행됐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작전이 수행된.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첫 대장으로 임명받고 김격식과 김용철을 명령을 내려 천안함 폭침을 감행했고 그것으로부터 김정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죠. 또 연평도 포격 사건, 김격식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김격식이 있는 4군단 방사포 부대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방사포로 포격한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격식 4군단 부대입니다. 해주를 방어하고 우리 이 백령도와 서해 오도를 공격하는 목표물을 삼고 있는 부대가 바로 4군단입니다. 그리고 이 3군단은 평안남도 강서군 기양에 있습니다. 이 기양에 3군단 사령부가 있습니다. 또 8군단은 평안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평안북도 부대입니다. 이 다 서해안 연선에 배치된 부대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대들이죠. 서해안 방어를 맡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남도를 방어하는 부대, 또 공격하는 부대가 바로 3군단, 4군단, 8군단인 것입니다. 이 세 개 군단의 연합부대, 이 세 개 군단의 연합부대들이 포사격 대항 훈련을 지도했다는 것은 이제 연평도나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오도의 도발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 김정은은 서부전선 부대들과 동부전선 부대들을 모두 시찰을 끝냈습니다. 그것도 최전방에 나와 있는 이 집단군이라고 하는 1군, 2군, 5군 부대들이 아닙니다. 이 1군, 2군, 5군은 최전방에 군사분계선에 배치돼서 나와 있는 최고의 막강한 화력을 가진 부대이고 최고의 종해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의 종해부대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은 전면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부전선 부대들과 동부전선 부대들은 전면전을 하는 부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서부전선 부대 이 4군단은 옹진 앞바다에 있는 바로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오도를 공격할 수 있는 부대가 4군단입니다. 그리고 3군단, 8군단이 화력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김정은의 움직임과 또 이 전선부대들의 움직임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김정은이 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점점점 더 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200km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400km가 훨씬 넘어나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미사일입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초대형 방사포도 마찬가지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입니다. 아마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우리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우리 합참이나 국방부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6시 50분에 발사했다는 것이 포착됐다면 이미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에게만 이렇게 나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는 왜 그렇게 양보만 하고 나약해지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 4월 15일 전후로 해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행동과 그리고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나 소식을 보면 4.15를 전후로 해서 대규모 도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청와대는 숨죽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우리 국방부와 또 국군은 만전을 기하여 조그만 틈이라도 북한에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15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망의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젓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팩트에 기초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